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3학년 거를 한번 딱 시작을 해볼 거란 말이지. 이제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낯선 기호가 등장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고 결국은 이제 초반에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지 나중 가면은 뭐 다 익숙할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시작 자체를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부터 할 건데, 이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할 거야. 자,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은 봐봐.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은 그렇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이제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할 거야. x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그 x 값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냥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 나쁘지 않은 표현이지. 자, 그리고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을 거야. x제곱 제곱해서 16이 되는 그 숫자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그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4라던가 9라던가 16 같은 그런 식의 딱 보이는 숫자, 보통 이런 걸 이제 제곱수라 부를 거거든. 제곱수들은 이제 그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실제로 우리가 그 전까지도 많이 봤을 거야, 이런 숫자를. 자, 근데 그럼 생각해 보자. 제곱해서 7이 되는 숫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부터 일단 분명히 존재는 할 거란 말이지. 왜냐면 제곱해서 뭐 4만 되고 뭐 제곱해서 5는 안 될까, 뭐 그런 식의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야. 무슨 4랑 16 뭐 그런 것들이 특별한 숫자가 아닐 거란 말이지. 제곱해서 7이 될 수도 있고 제곱해서 11이 될 수도 있지만 딱 우리가 떠오르는 숫자는 없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거진 다 정수 범위에 있는 숫자들만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등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제곱해서 7이 되는 숫자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7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이러한 기호를 붙였는데, 이러한 기호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루트 7이라고 읽을게요. 루트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는 ROOT라고 하는 어떤 의미죠? 뿌리에 대가 뿌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죠. 자, 루트 7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한글로 번역하면은 제곱근 7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다만 당연히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이게 이 단어의 어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제곱이라고 하는 건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제곱이랑 똑같은 말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떤 한자냐면 뿌리근. 그치, 뿌리근 알고 있죠. 그 정도는 한자로는 못 쓰겠지만 당연히 근이라고 하는 뿌리근자 알고 있다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 제곱할 수 있는 그 뿌리가 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려나? 이게 얘도 마찬가지로 16이라고 하는 거의 제곱근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다 라고 했을 때, 이 4라고 하는 건 16이라고 하는 숫자가 될 수 있는, 이제 제곱해서 될 수 있는 그 뿌리의 숫자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4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듯이 제곱해서 7이 되는 숫자는 우리는 이제 그 7이라는 숫자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루트 7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x값을 뭐라고 말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A의 제곱근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좀 뭐 TMI 같은 느낌으로 왜 기호를 여러 모양으로 썼을까 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ROOT, 루트라고 했었죠. 이 R 숫자 보면, 이 R이라고 하는 단어 보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대. 뭐 나쁘지 않네. 뭐 오케이,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연습하면서 또 어떤 성질들이 있는 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 거야. 자, 25의 제곱근이 뭘 나타내고 있을까? 제곱해서 25가 되는 그 x값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상황이랑 똑같을 거라고. 실제로 뭐랑 뭐가 있다?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가 있다. 실제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라고 말하면 될 텐데, 루트 25는 결국 몇이 되는구나? 5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에서부터 더 이상 어떻게 좀 벗겨낼 수 있는 상황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얘처럼 이제 루트 16은 그냥 4로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쓰는 걸 원칙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자, 25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다면 과연 제곱근 9는 무엇일까?
뭐의 제곱근과 제곱근 뭐는 표현 방법이 살짝 좀 다르긴 해요. 다시 25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25가 되는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냐면 제곱근 9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그냥 루트 9라고 하는 요 숫자, 요 기호를 그냥 한글로 번역한 표현이 될 거예요. 뭔 말인지, 뭔 뉘앙스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지만 제곱근 25는 그냥 5 하나라고. 오케이. 그래서 제곱근 9는 그냥 루트 9를 말하고 있는 거고 얘는 그냥 3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지. 다만 이제 요 앞에 붙는 표현이 좀 달라질 거야.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나눠주거든. 양의 제곱근 9라고 하면 실제로 3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 음의 제곱근 9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루트 9가 돼서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황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합해서 이제 미의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되게 이제 말장난은 잘 칠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요 세 개를 통해서 제곱근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 거야. 자,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즉 2의 제곱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말하는 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제곱해서 0이 되는 숫자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요? 그럼요, 0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서 제곱해서 0이 되는 숫자는 0 말고는 절대 존재할 리가 없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제곱해서 0이 되는 거는 그냥 몇 개? 0이라고 하는 한 개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 그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있을까? 라고 한다면 실수 세계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숫자들 중에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에 대해서는 딱 1년 뒤 고등수학 상에서부터 뭔가 하나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는 별로 관심 있는 상황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냥 집어치우고, 그래서 정리.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그 x값은 항상 몇 개가 나온다? 네, 2개.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의 2개가 나오게 될 거고, 제곱해서 0이 되는 거는 0이라고 하는 항상 한 개로 결정이 되면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곱근 개수는 0개다. 이런 식으로 착착착 정리가 가능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그 이그젬플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데, 일단 나는 10페이지에 있는 설명까지 한번 쭉 해본 다음에 이그젬플 문제는 풀 시간에 따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야. 자, 10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곱근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봐봐. 자, 일단 A라고 하는 숫자를 0 이상의 숫자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음수는 배제할게. 자, 루트 A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루트 A를 전체를 제곱하나 A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나 마이너스 A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건 결과적으로 항상 뭐랑 동일하면 A로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실제로 예를 든다면은 루트 3을 전체를 제곱해도 3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체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루트 3 곱하면 3이 될 거니까 얘도 결국 3이 될 거란 말이지. 그리고 3을 제곱한 거에 루트를 씌워도 결국 3일 거야. 여기가 중요해. 마이너스 3을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도 얘도 결국 몇이다? 3일 거야. 왜?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얼마일 거니까? 9일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9가 아니라 그냥 9가 되겠죠? 루트 9라서 얘도 결국 다 몇으로 동일하다? 3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딱히 외워야 할 성질은 전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느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자, 진짜 가장 중요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대문자 A, 라지 A라고 표현할게. 요 라지 A는 양수던 음수던 0이던 상관없어. 그냥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냥 모든 숫자라 해도 상관없고, 자, 어떤 거든 간에 어떤 그 A라고 하는 숫자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다면 이 표현은 이거랑 동일해요. 뭐라고? 절대값 A. 오케이. 그 A라고 하는 숫자의 절대값을 씌운 거랑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는 이게 절대 불변으로 항상 같다. 이런 걸 이제 수학적으로 동치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동치관계. 쉽게 말해서 절대 불변의 진리다. 틀릴 리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이제 절대값 A가 될 거기 때문에 이 A 안에 있는 숫자의 부호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거야.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 부호가 붙여서 나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대로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게 0 이상이 되는 순간 그냥 그 부호 그대로 나오는데, 만약에 A라고 하는 숫자가 0보다 작은 숫자가 된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뭐가 되는 거다? 양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줘가지고. 왜? 뭐가 왜긴데요? A가 음수면 얘 혼자만으로 음수인데 그 음수에다가 지금 음수배를 해서 전체를 지금 뭐로 만든 거다? 양수로 만든 거구나. 그래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든 간에 절대값 붙이면 무조건 양수가 되잖아. 얘는 지금 그 자체로 지금 양수가 되는 게 맞고 A가 음수일 땐 마이너스 부, 반대부호로 붙여줘가지고 이제 양수화하는 작업이라 보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뭐든 간에 항상 루트를 씌우는 순간 그 숫자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음수로 만들고 싶으면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그때 음수가 되는 거지. 앞에 마이너스가 없고 그냥 루트만 있을 때는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양수값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한번 연습을 좀 해볼 거야. 잘 들어. 루트 x제곱을 그냥 x라고 말하면 대참사. 안 된다고. 항상 어떻게 만들자? 아, 얘는 절대값 x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루트 뭐 제곱은 항상 절대값을 붙인 채로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쪼개서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제발 귀찮아하지 마시고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랑 동일하다. 이걸 쓰신 다음에 생각.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대로 나오는 근거는 뭐냐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친구가 뭐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는데 반대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인 채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x 빼기 3이라고 하는 걸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다?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x 빼기 3이 아니라 그치, x 빼기 3의 절대값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뿌려져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 이 밑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요 x 빼기 3에다가 전체 음수배를 한 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겠지. 오케이. 자, x 빼기 3으로 나오는 상황은 언제일 것 같아? 그렇죠. 요 안에 있는 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동일한 범위다.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x 빼기 3이 0보다 뭐 할 때는? 작을 때는 반대부호가 붙여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항상 우리가 어떤 숫자에 제곱의 루트가 붙어 있을 때는 항상 뭐로 바꿔주자? 절대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두 갈래 표현. 실제로 이제 거기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가 어떻게 있으면은 걔가 그대로 나올지 어떻게 있으면 반대로 나올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 내가 이걸 이제 지울 동안 여러분들은 8페이지랑 10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 문제들, 이그젬플은 엑서사이즈죠. 네, 엑서사이즈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시고 네, 한번 예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괜찮으면은 한번 이제 9페이지에서부터 예제 문제를 볼 건데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굳이 칠판에다 적을 필요가 없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 자, 1번 마이너스 6은 36의 음의 제곱근이다. 그렇죠. 36의 제곱근이 이제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이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음의 제곱근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6인 거 맞죠. 1번이 일단 정답인가는 확인이 되고 자, 2번, 3번, 4번, 5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같이 검증해 보도록 하자. 2번 256의 제곱근은 16뿐이다? 아니죠. 플러스 16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6도 있으니까 네, 뿐이다라 말하면 틀렸죠. 3번 양수 이외의 수는 제곱근이 없다. 아우 0의 제곱근 0이라고 분명히 한 개 있다라 그랬으니까 네, 얘도 틀린 말이네요. 4번 마이너스 7의 제곱 일단 49지 마이너스 49가 아니라 그냥 49야. 그 49가 플러스 마이너스 7의 제곱근이다. 지금 주어 수어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49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반대로 말했으니까 4번 틀린 말이야. 자, 5번 루트 16이 뿔마사다? 아, 아니죠. 루트 16은 그냥 4일 뿐이죠. 그냥 16의 제곱근을 물어봤다면 뿔마사가 맞겠지만 루트 16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4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실제로 제대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옳고 그른 거 판단하시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제 2-1번도 같이 볼 거야. 2-1번도 굳이 칠판에다 쓸 필요는 없이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거 고르래. A는 양수라 그랬어. 1번 루트 A를 전체 제곱하는 거 A로 나오는 거 맞아요. 2번 A제곱의 루트를 씌워도 A가 되는 거 맞죠. 3번 루트 A제곱은 A인데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게 맞겠지. 오케이. 4번 마이너스 루트 A를 전체를 제곱해요.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루트 A는 제곱하니까 A가 된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인데 5번 봐봐. 마이너스 A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그냥 A제곱이 돼. A제곱에 루트를 씌우니까 그냥 A가 되지 마이너스 A로 나올 리가 없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실제로 좌변은
뭐든 간에 그냥 양수잖아. 루트만 있으니까. 근데 우변은 음수가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서 음수가 돼버리죠. 양수랑 음수가 같아지는 상황은 절대 존재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12페이지에 있는 이제 2-2번에서부터 좀 진지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봐봐. x가 0과 1 사이래. 오케이. 뭐 0과 1 사이 뭐 대충 뭐 2분의 1쯤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지금 이거에서 얘를 뺀 거를 뭐 하래? 간단하게 한번 해보래. 그 값을 값을 구해보라 그랬어. 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루트 뭐의 제곱이다? 절대값이다. 절대값을 무조건 고친 다음에 생각해보자. 얘도 마찬가지야. 1-x의 제곱의 루트다? 절대값이다. 1-x.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x 빼기 1의 절대값에서 1 빼기 x의 절대값을 빼보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고민하는 게 다음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생각하자. x가 0과 1 사이 숫자라면 x 빼기 1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죠. 음수. x는 지금 0과 1 사이의 숫자야. 1보다 지금 작자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거는 양수가 되겠구나. 1에서 x를 뺀 거. 1보다 x가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반대부호가 붙여진 채로 나올 거란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에 있는 게 음수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에다가 음수를 붙여서 결국 뭐로 만들자? 양수로 만들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나오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어서 색깔 좀 구분 좀 할게. 이렇게 나온 다음에 1-x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뿌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x야.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x야. 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 사라지네. 1 마이너스 1 사라지네. 결국 뭐가 된다? 0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뭐든 간에 항상 제곱에 루트 붙인 거는 절대값으로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게 양인지 음인지를 문제 주어져 있는 범위를 따라서 생각해 보시면 되긴 할 거야. 자, 근데 이 문제를 조금만 더 깊게 한번 고민해 볼게. 과연 이 문제 답이 0으로 나온 게 이 범위 때문에 0으로 나온 걸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뭐 충분히 그러면 혹시 이게 아니라 x가 1보다 크다면 답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 한번 해보자. x가 1보다 크다면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여기까지는 지금 상황이 동일할 거예요. 자, x 빼기 1은 여기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x가 더 크니까. 반대로 1 빼기 x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나오는 거 맞아? 그렇죠. 그대로 나오는 게 맞겠죠. 괄호 붙일게.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나와야 돼?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음수니까 반대부 붙여서도 나오는데 그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만나서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1-x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실제로 x 빼기 1 더하기 1 빼기 x니까 놀랍게도 얘도 다 사라지면서 몇이 된다? 0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이 뭐냐면 x의 범위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x가 뭐 0보다 작아도 1보다 커도 0과 1 사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 답이 무조건 몇이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무조건 정답이 0이라고 말하는 건 적은 없어.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자. 지금 얘랑 얘, 이 안에 있는 x 빼기 1과 1 빼기 x는 마치 이런 관계예요. 그냥 4랑 마이너스 4의 각각의 절대값을 지금 빼보라고 하는 지금 그런 느낌이랑 마찬가지야. 실제로 x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1 빼기 x가 되겠죠. 서로 반대부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서로 반대부호가 되던 말던 절대값을 붙이는 순간 무조건 똑같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서로 간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반대인 숫자끼리 서로 빼도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상 당연한 거였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그 밑에 있는 2-3번 보시면 a가 2보다 크던 뭐 0과 2 사이든 뭐든 간에 a 빼기 2랑 2 빼기 a는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반대죠.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봤자 결국은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서로 빼주니까 정답이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되겠지. 뭐 당연히 이 문제가 중간에 플러스가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 점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13페이지에 있는 2-2번 볼게요. 얘는 별표를 쳐줄게. 자, 요건 좀 생각을 좀 제대로 잘 해주셔야 돼. 자, 보자. 루트 40x. 그러니까 지금 루트 안에 40이라는 숫자랑 x라는 숫자가 지금 곱해져 있는 상황이 되겠지. 요게 지금 뭐가 되고 싶대? 자연수가 되고 싶은 가장 작은 자연수, 최소의 자연수 x 값을 구해보려. 오케이. 왜 하필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그랬을까?
오케이, 일단 뭐 아직 생각을 해보자. 일단 우리의 생각은 이래요. 루트 16은 몇이죠? 4로 깔끔하게 자연수로 나오죠. 루트 25도 뭐로 나와? 5로 깔끔하게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루트 27을 물어봤다. 뭐 27보다는 뭐 29로 물어봤다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이 루트 29는 그냥 루트 29지. 얘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점이 뭐다? 아,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된다면? 깔끔한 제곱수가 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해서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뭐 했을 때?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지수 자리가 짝수승만 된다면, 4의 제곱이라든가 5의 제곱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짝수승만 있다면 루트랑 만나서 깔끔하게 벗겨지겠지. 근데 얘는 소인수분해를 해봐도, 뭐 얘는 실제로 소수가 될 거고,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홀수 지수가 남는다면은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이 루트를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아,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 요 안에 있는 숫자를 전반적으로 뭐를 했을 때,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지수가 더 뭐가 되길 원한다? 지수가 짝수가 되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할 거란 말이지. 자, 40을 소인수분해를 하면요, 일단 5 곱하기 8 정도로 바로 보이죠? 2가 몇 개? 3개. 그리고 5가 1개 있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이렇게 좀 길게 써볼게. 2, 3개, 5, 1개, x 이렇게. 자, 그리고 생각. 자, 2 보시면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지. 3 홀수잖아. 그러니까 이 x는 적어도 2라고 하는 숫자를 몇 개 정도는 챙겨줘야 된다면 1개 정도는 챙겨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 봤을 때 무조건 1개만 챙기라는 보장은 없죠. 1개를 챙겨도 되고 3개를 챙겨도 되고 5개를 챙겨도 되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아, x의 개수가 무한개구나. 그러니까 끝이 없긴 한데 다만 뭐는 존재하냐면 최소의 상황은 존재하는구나. 가장 최소로는 몇 개만? 2 하나 정도는 챙겨줘도 괜찮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5도 지금 1이라고 하는 홀수개가 있어서 모자라요. 그래서 x는 요 5도 하나쯤은 뭐 해야 된다? 챙겨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x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자연수는 몇이면 충분하다? 10이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응용이 되게 많이 되거든. 요 숫자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만약에 x를 뭐 100 이상, 뭐 200 이하, 뭐 이런 식의 숫자라고 한다면 요 x 값이 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될까? 뭐 이런 식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요 x는 뭐 계속 커지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2를 몇 개 더 챙겨보고 5를 더 몇 개 더 챙겨봤을 때 그 가능한 숫자들, 실제로 계산해봤을 때 100과 200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번 세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식의 약간 좀 심화적인 문제도 우리 B1에 실려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유제 문제까지 풀어보시고 B1까지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기를 한번 기본을 제대로 한번 다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제곱수까지 해서 제곱근 대소관계 전까지는 설명을 마쳤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엑서사이즈 문제랑 유제 문제 한번 제대로 풀어보고 채점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B1 문제들도 한번 쭉 풀어보시길 바래요. 얘들아, 일단은 대소관계 얘기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약간 좀 중간에 애매하게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개념 한 통 봅시다. 14페이지고요. 일단 미리 써놓을게요. B1은 여 설명을 다 끝나고 나면 저기까지는 푸실 수 있을 거고, 자,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냥 본능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느낌. 아, 봐봐. 루트 8이랑 루트 9 중에서 누가 클 것 같아? 당연히 루트 9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즉 우리는 어떤 무슨 뭐 특별한 설명이라든가 뭐 엄청난 개념이 필요 없이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전체 값도 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요. 뭐 그 정도에 대한 얘기로 뭐 설명을 하자면, 일단 당연히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다 양수로 잡았을 때 b가 a보다 크다면 루트를 씌운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말일 수밖에 없고, 거꾸로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다면 b가 a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 루트가 씌워져 있는 그 제곱근 숫자들끼리의 대소 비교를 할 때
방법을 두 개 정도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나와 있는 거를 루트를 씌운 다음에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루트끼리 나와 있는 거를 양변을 제곱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제곱해서 비교하는 게 조금은 더 편하게 느껴지긴 해. 왜냐면 루트라고 하는 거 있는 것보다는 없는 깔끔한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만 주의해야 될 사실,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값은 뭐해지죠? 음수에서 작아지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조심하자. 자, 그래서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자. 자, 3이라는 숫자랑 루트 5라는 숫자 중에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3이 더 클까? 왜냐하면 3을 루트 9라고 봐도 될까요? 그래서 9가 5보다 크니까 얘가 더 크구나 라고 해도 되고, 방금 내가 3이랑 루트 5를 썼잖아. 양변을 얘도 제곱하면 얼마가 돼? 3은 제곱하면 9가 되고 루트 5는 제곱해서 얼마가 되니까? 5가 될 거기 때문에 9가 5보다 크기 때문에 왼쪽 게 그대로 크구나 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루트 15랑 4 중에서 누가 더 크게요? 뭐? 네, 아니 방금 교통사고 난 거 아니죠? 나만 들렸니? 아무튼 네, 4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4를 몇으로 만들 수도 있고 루트 16으로 만들어서 16이 15보다 크니까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양변을 제곱해서 15랑 16 중에서 16이 더 크기 때문에 라고 받아들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만 방금도 말했듯이 음수가 있을 때는, 음수끼리 비교할 땐 제곱해서 하는 건 하지 말죠. 오케이, 거기선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 음수를 잠깐 뺀다고 생각해봐. 루트 11과 3 중에 누가 더 커? 그냥 음수 빼고 루트 11과 3 중에서는? 그치, 루트 11이 더 크겠죠. 루트 11이 루트 9보다 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음수가 씌워진다면 반대로 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 요 정도예요. 별거 없죠. 자, 예제 문제 바로 볼게. 예제 문제는 내가 한번 풀어줄 거고, 14페이지랑 15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과 유제는 좀 이따가 바로 푸시면 돼요. 자, 예제 3번 볼게. 자,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거? 그냥 뭐 일단 답만 찍어낸 다음에 뭐 넘어가도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다 싹 다 비교해보자. 1번, 루트 13이 3보다 크다. 무난하죠? 네, 뭐 당연히 루트 3은 뭐 9, 루트 9가 될 거니까. 일단 1번이 정답인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 2번, 3번, 4번, 5번이 뭐가 잘못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 루트 48은 루트 48인데 7은 루트 몇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49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땡, 틀렸죠. 루트 49가 더 클 겁니다. 오케이. 자, 2분의 1의 루트 값이랑 3분의 1. 그렇지. 분수 나오면 살짝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1에서 제곱하는 게 편해요. 자, 루트 2분의 1은 제곱하면 얼마야? 옳지. 2분의 1인데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이나 되죠. 2분의 1과 9분의 1 중에 누가 더 큽니까? 2분의 1이 훨씬 더 큰 숫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땡. 네 번째. 자, 음수의 세기가 아닐 때는 루트 8이 큰 게 맞을 거야. 근데 이제 음수가 되고 나서부터는 아가리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게 될 거다. 뭐 이 정도로. 루트 3과 2 중에서는 당연히 뭐 2가 더 클 거니까 얘도 잘못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의 대소 비교만 잘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시고 괜찮으면 채점도 해보고 B1에 23-2까지 풀고 난 다음에 2교시 때는 쭉 한번 이어서 나갈게.